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송 쭉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낮에 방송이 되잖아요. 네. 특히 졸리거든요. 저보고 나른한 오후 2시. 좀 더 오바라고. 오바? 네. 아,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오바 코트를 준비해서 여름에도 오바 입고 오바하는 걸로. 아재 개그를. 아줌마 개그라고? 네네. 예. 아니,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오침을. 그렇습니다. 예, 이 나른한 오후 2시를 확실히 깨워줄 준비된 기자, 민동기 기자님하고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사라진 기사입니다. 사라진 기사요? 네. 기사가 사라져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라져서 예.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찾아야죠.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논란을 그렇죠. 빚었잖아요. 예. 근데 이 보도를 그 매일경제. 기사 봤는데? 그렇죠. 예. 매일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처음으로 네. 단독 보도한 매체가 매일경제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매일경제신문이 이 기사 단독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께 네. 가족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제주도를 떠났는데 네. 아, 출장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탑승을 했습니다. 못 타요. 신분증 없으면.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못 탑니다. 저희 비행기 타봐서 알아요. 근데 규정을 봐도요. 네. 이게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탑승 게이트로 갈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신분증 제시하고 탑승권을 발급받고 또 보안 요원에게 탑승권하고 신분증을 줘야 네. 게이트로 갈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근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다 생략하고 아, 프리패스 아, 얼굴이 신분증이니까. 예.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가 네. 그 지난해 7월부터 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 탑승객들은 네. 아예 이제 탑승 자체를 불허했거든요.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특급 대우다 야. 이런 비판이 좀 쏟아졌는데 네. 이게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사과를 합니다. 사과했죠. 본인도 사과를 했죠. 네. 근데 야, 이게 봤더니 네. 정말로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런 실수가 아니라 네. 이제 서울에서 제주행으로 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또 그랬더라고요. 한 번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 김성태 대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하십니까? 반론을 한 게 아니고요. 예. 딱 사과를 하고 네. 잘못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끝! 그렇게 끝낼 아니, 일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끝날 사안이었다고 아,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네.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사과를 했고 네.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예.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 기사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그래서 좀 따져봤거든요. 네. 근데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국장이 네. 미디어오늘의 취재에 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단독 기사가 한 2시간 반 정도 노출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정치부 쪽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사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네. 종합적으로 다시 올리는 쪽으로 네. 정리가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매일경제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을 때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이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 단독 기사는 사실만 전할 테니까요. 그게 이제 또 매일경제 쪽에서는 예.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연결되지 않았겠죠. 그게 예. 또 이제 예. 그 첫 보도에 네. 반영 기사에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 기사가 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가 아닌데 그 기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그 장앵커께서도 예, 그 기자 해봐서 알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단독 보도에서 네. 뭐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는 이상 네. 그것도 단독을 달고 내보낸 기사를 삭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요, 오보인데도 안 내리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송월 관련된 기사 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내려요. 예. 아직까지 단독 달고 있더라고요. 아, 그 회사 참 단독을 사랑하는 회사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네. 그 매일경제 편집국장의 이 해명을 딱 네. 인정을 하더라도요. 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후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어떤 겁니까? 매경이 그 지난 10일 오후 4시경에 단독 보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2시간 반 정도 이후에 기사가 삭제가 됩니다. 근데
기사가 삭제가 된 그 기사 이후에 어떤 기사가 올라가느냐? 네. 연합뉴스 기사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매경이에요. 본인들이 단독을 단독을 해놓고서 해놓고 매경. 연합뉴스 기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경에 네. 김성태 의원이 사과한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수정된 기사가 올라가요. 매경의 미디어 연대가 대단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자사가.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예. 국장도 해봤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이거는 어디선가 전화가 왔을 것 같아요. 예, 전화가 와서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저희 그 공보위감이에요. 노조 공보위에서 얘기해야 된 얘기인데요. 네. 알 브리핑을 듣는 예. 깨어있는 시민들도 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예. 아니 이 기사 왜 내렸냐? 네. SNS에 막 질문을 하고 난리가 예, 났습니다. 예, 예. 언론계 일각에서도요. 네. 이게 통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의혹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MBN 취재진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출입 정지를 받은 적이 받았죠. 있습니다. 예. 이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태 출입 정지예요? 이게요. 네. 최근에 네. 정확하게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4월 4일에 네. 자유한국당이 MBN 취재진에 대해서 출입 제한 조치를 풉니다. 4일이니까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근데 출입 정지는 풀었는데 네. 한 가지는 안 풀었어요. 어떤 거요?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출입 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네.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소송도 걸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기자와 보도국장을 상대로 5억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때 무슨 보도가 문제여서 이렇게 소송을 5억 원씩이나 걸었을까요?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로부터 수년간 성희롱을 당해왔다. 네.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네. 홍준표 대표가 이거 가짜뉴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MBN 취재진에 대해서 출입 그랬었죠. 정지 조치를 취했고요. 네. 그때 영상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장제원 그 대변인하고 네. MBN 출입 기자들 사이에 예. 고성이 오가는 그런 일이 그런 있었죠.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매경 기사가 자신들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통상 언론의 문법으로 볼 때 자사의 단독 기사를 내리고 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를 거는 경우는 굉장히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매일경제 측이 적절한 해명 또는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매경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네. 통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제 논평까지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매일경제가 자유한국당 눈치를 봐서 기사를 삭제한 거라면 그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매일경제 쪽에 기사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면 더 문제다. 그러니까 매일경제 쪽에서 이 사안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어제 논평을 냈는데 그 미디어오늘 쪽에 매일경제 편집국장이 해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거 말고 아직 매일경제 쪽에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슈파이터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래서 막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달라진 정보경찰입니다. 정보경찰들이 달라졌어요? 이때 네. 참석자들 어떤 발언했고 그리고 이 참석자들이 어떤 동향을 네. 해왔는가도 다 정보 수집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도 중단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걸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대학가에 늘 정보경찰이 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대자보가 있는지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적어가요. 깨알같이. 그렇습니다. 무슨 대자보가 어떻게 걸렸고 어느 학생에서 썼는지를 적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이분들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경찰이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네. 민간인을 사실상 사찰을 해왔거든요. 과거에. 네. 특히 2014년 4월 그 세월호 참사 때는요. 네. 경찰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 피해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가족들. 정치적 성향, 정부 비판 발언. 네. 이걸 또 깨알같이 정리해가지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네. 계속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경찰이 지금까지 개혁을 안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보고한 내용은 그런 시민단체라든가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네요. 민간 영역의 정보기관이 사찰하는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이게 아니, 매우 심각한 문제죠. 단독 기사가 한 2시간 반 정도 노출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정치부 쪽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사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네. 종합적으로 다시 올리는 쪽으로 네. 정리가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매일경제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을 때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이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 단독 기사는 사실만 전할 테니까요. 그게 이제 또 매일경제 쪽에서는 예.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연결되지 않았겠죠. 그게 예. 또 이제 예. 그 첫 보도에 네. 반영 기사에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 기사가 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가 아닌데 그 기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그 장앵커께서도 예, 그 기자 해봐서 알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단독 보도에서 네. 뭐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는 이상 네. 그것도 단독을 달고 내보낸 기사를 삭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요, 오보인데도 안 내리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송월 관련된 기사 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내려요. 예. 아직까지 단독 달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 참 단독을 사랑하는 회사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네. 그 매일경제 편집국장의 이 해명을 딱 네. 인정을 하더라도요. 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후의 사태가 네. 벌어집니다. 어떤 겁니까? 매경이 그 지난 10일 오후 4시경에 단독 보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2시간 반 정도 이후에 기사가 삭제가 됩니다. 근데 기사가 삭제가 된 그 기사 이후에 어떤 기사가 올라가느냐? 네. 연합뉴스 기사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송 쭉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낮에 방송이 되잖아요. 네. 특히 졸리거든요. 저보고 나른한 오후 2시. 좀 더 오버하라고. 오바? 예.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오바 코트를 준비해서 여름에도 오바 입고 오바하는 걸로. 아재 개그를. 아줌마 개그라고? 네네. 예. 아니,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오침을. 그렇습니다. 예, 이 나른한 오후 2시를 확실히 깨워줄 준비된 기자, 민동기 기자님하고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사라진 기사입니다. 사라진 기사요? 네. 기사가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져-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라져서 예.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찾아야죠.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논란을 그렇죠. 빚었잖아요. 예. 근데 이 보도를 그 매일경제 기사 봤는데. 그렇죠. 예. 매일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처음으로 네. 단독 보도한 매체가 매일경제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이 기사 단독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요? 뭐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께 네. 가족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제주도를 떠났는데 네. 출장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탑승을 했습니다. 못 타요. 신분증 없으면. 매경이에요. 본인들이 단독을 해놓고 해놓고서 매경. 연합뉴스 기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경에 네. 김성태 의원이 사과한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수정된 기사가 올라가요. 매경의 미디어 연대가 대단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자사가.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예. 국장도 해봤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이거는 어디선가 전화가 왔을 것 같아요. 예, 전화가 와서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저희 그 공보위감이에요. 노조 공보위에서 얘기해야 된 얘기인데요. 네. 알 브리핑을 듣는 네. 깨어있는 시민들도 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아니 이 기사 왜 내렸냐? 네. SNS에 막 질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언론계 일각에서도요. 네. 이게 통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의혹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MBN 취재진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출입 정지를 받은 적이 받았죠. 있습니다. 예. 이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태 출입 정지예요? 이게요. 네.
최근에 네. 정확하게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4월 4일에 네. 자유한국당이 MBN 취재진에 대해서 출입 제한 조치를 풉니다. 아, 4일이니까 네.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근데 출입 정지는 풀었는데 네. 한 가지는 안 풀었어요. 어떤 거요?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출입 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네.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소송도 걸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기자와 보도국장을 상대로 5억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뭐 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때 무슨 보도가 문제여서 이렇게 소송을 5억 원씩이나 걸었을까요?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로부터 수년간 성희롱을 당해왔다. 네.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네. 홍준표 대표가 이거 가짜뉴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MBN 취재진에 대해서 출입 그랬었죠. 정지 조치를 취했고요. 네. 그때 뭐 영상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장제원 그 대변인하고 네. MBN 출입 기자들 사이에 예. 고성이 오가는 그런 일이 그런 있었죠.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매경 기사가 자신들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통상 언론의 문법으로 볼 때 자사의 단독 기사를 내리고 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를 거는 경우는 굉장히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매일경제 측이 적절한 해명 또는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매경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네. 통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제 논평까지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매일경제가 자유한국당 눈치를 봐서 기사를 삭제한 거라면 그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매일경제 쪽에 뭐 기사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면 더 문제다. 그러니까 매일경제 쪽에서 이 사안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어제 논평을 냈는데 그 미디어오늘 쪽에 매일경제 편집국장이 해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타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못합니다. 저희 비행기 타봐서 알아요. 근데 규정을 봐도요. 네. 이게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탑승 게이트로 갈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신분증 제시하고 탑승권을 발급받고 또 보안 요원에게 탑승권하고 신분증을 줘야 네. 게이트로 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다 생략하고 프리패스 얼굴이 신분증. 예.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가 네. 그 지난해 7월부터 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 탑승객들은 네. 아예 이제 탑승 자체를 불허했거든요.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특급 대우다 야. 이런 비판이 좀 쏟아졌는데 네. 이게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사과를 합니다. 사과했죠. 본인도 사과를 했죠. 네. 근데 야, 이게 봤더니 네. 정말로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런 실수가 아니라 네. 이제 서울에서 제주행으로 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또 그랬더라고요. 한 번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 김성태 대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하십니까? 반론을 한 게 아니고요. 예. 딱 사과를 하고 네. 잘못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끝!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끝날 사안이었다고 아,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네.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사과를 했고 네.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예.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까지 왜? 했으니까. 근데 그 기사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그래서 좀 따져봤거든요. 네. 근데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국장이 네. 미디어오늘의 취재에 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